서울의 늦가을, 차가운 바람이 강남 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하늘은 흐렸지만 롯데호텔의 웨딩홀은 찬란한 조명과 사람들의 웃음으로 가득했다. 강민국과 윤다은, 재계에서 유명한 두 인물의 결혼식은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하객들은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플래시가 터지며 마치 축복이 아니라 검증이라도 하듯 커플의 모든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었다. 호텔 뒤편 정원 입구, 검정색 호텔 유니폼을 입은 한 여성과 그 옆에 서 있는 작은 소년이 있었다. 아이는 고작 4살쯤 되어 보였고 그녀는 모자에 머리를 가린 채 조심스럽게 안쪽을 바라보았다. 서지원. 4해 전 아무 말 없이 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강민국의 삶에서 사라졌던 그 여자. 그녀는 오늘 아이의 손을 잡고 돌아왔다. 엄마, 왜 여기 와? 하루가 조심스레 물었다. 지원은 잠시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하루가 아빠를 한 번쯤 직접 보고 싶다고 했잖아. 오늘이 그날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지원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신 후 아이와 함께 조용히 정원으로 향했다. 많은 사람들이 신부 입장을 기다리는 틈을 타 그들은 웨딩홀이 아닌 조용한 정원구역으로 스며들 수 있었다. 정원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4해 전 그녀와 민국이 함께 심었던 파란 수국들이 만개해 있었다. 지원은 무심결에 발걸음을 멈췄다. 이 꽃은 민국이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다. 그 순간 정원의 반대편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다가왔다. 강민국. 회색 턱시도를 입은 그는 잠시 혼자 공기 속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아마 결혼식 직전에 긴장을 풀려는 듯 보였다. 하루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민국 앞에 멈춰섰다. 삼촌도 수국 좋아해요? 민국이 놀라 아이를 바라봤다. 작고 또렷한 눈, 약간 올라간 입꼬리, 어디선가 본 듯한 표정. 그는 알 수 없는 당황함에 말이 막혔다. 우리 아빠도 이 꽃 좋아해요. 그래서 나 이름도 강하루예요. 강은 아빠 성이고 하루는 엄마가 지었어요. 새 하루를 살고 싶어서. 민국의 눈이 커졌다. 하루? 그 순간 지원이 조용히 다가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민국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다. 너, 왜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원은 아이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민혁 씨, 난 이 결혼을 방해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저 이 아이에게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아이, 내 아이야. 직접 묻지 않았잖아요. 4해 전에도 당신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고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떠나야 했어요. 민국은 말이 없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는 이제서야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보았다. 너무도 닮은 눈, 닮은 콧대, 그리고 표정. 왜 지금 와서? 지원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랐어요. 나는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당신을 욕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원 너머로 웨딩홀의 음악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사회자가 신랑을 찾고 있었다. 민국은 그 소리에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다시 한번 지원과 하루를 바라봤다.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단지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정원을 빠져나갔다. 하루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엄마, 저게 아빠야. 지원은 아이를 꼭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하루의 아빠야. 그녀는 말없이 아이의 손을 다시 잡고 정원을 나섰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4해 전 이미 다 흘렸기에 오늘 그녀는 울러온 것이 아니었다. 그저 진실을 보여주러 온 것이었다. 2019년 12월 서울 홍대 근처의 오래된 원룸.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작은 전기 히터 하나의 의지에 추운 겨울을 견디던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있었다. 그때의 서지원과 강민국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눈빛 하나만으로도 서로를 믿고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원아, 나중에 우리가 성공하면 꼭 수국 정원이 있는 북카페를 열자.
민국은 그녀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다. 응, 난 글을 쓸게. 아이들 동화책. 당신은 커피 내리고, 책 꽂고. 그리고 밤에는 우리 아이에게 책 읽어주고. 그 밤, 그들은 모든 것을 꿈꿨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미래. 그러나 미래는 그들이 기대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민국의 스타트업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대기업과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으며 그는 하루아침에 젊은 CEO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성공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깊고 어두웠다. 그의 어머니, 오미자 여사는 평범한 집안 출신의 지원을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특히 그녀가 예술을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었다. 지금은 둘이 좋아서 그렇지. 나중에 내가 더 올라가면 그 아이가 발목을 잡는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내 인생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들. 지원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 손을 잡고 카페에 함께 있는 장면. 민국의 표정이 굳었다. 이게 뭐예요? 직접 봐, 이런 여자야. 민국은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들여다봤다. 사진 속 남자는 이준서. 지원을 키워준 이모의 아들이자 그녀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 하지만 사진만 보면 그들은 연인처럼 보였다. 그날 밤 민국은 집으로 돌아와 지원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이별을 통보했다. 우리 그만하자. 무슨 말이야? 왜 이러는 거야?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 내가 믿은 만큼 널 믿지 못해. 지원은 멍하니 민국을 바라봤다. 아무런 설명도 의심의 여지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그는 등을 돌리고 떠났다. 며칠 후 지원은 짐을 싸서 원룸을 나왔다. 겨울비가 내리던 그날 그녀는 홍대의 낡은 하숙집 옥상에서 하염없이 앉아 있었다. 온몸이 젖었고 마음도 그보다 더 젖어 있었다. 머릿속은 텅 비고 모든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 순간 그녀는 갑작스러운 울렁거림을 느꼈다. 병원에서 받은 결과는 임신. 두 줄의 선명한 표시가 그녀의 남은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 처음엔 무서웠다. 그를 원망했고 자신을 탓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그녀는 결심했다. 이 아이는 나 혼자라도 지킬 거야.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나는 이 아이의 편이 될 거야. 그렇게 그녀는 인천의 한 작은 공방에서 일을 시작했다. 낮에는 바느질을 하고 밤에는 아이를 위한 동화책을 썼다. 자신이 원하는 북카페는 없었지만 작은 노트북 속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2020년 가을, 강하루는 세상에 태어났다. 눈을 반쯤 뜬 채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어야 했던 것처럼 평온했다. 그날 지원은 아이에게 말했다. 하루야, 내 이름은 강하루야. 아빠의 성을 땄어. 그리고 하루는 엄마가 널 만나고 싶었던 하루하루의 간절함이야. 시간은 흘렀다. 지원은 하루공방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었다. 친환경 유아용품, 핸드메이드 인형, 그리고 손자수 베개. 리뷰가 퍼지고 주문이 들어오고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민국의 소식은 때때로 들려왔다. TV에서, 뉴스에서, 간혹 인터넷 기사에서. 그가 점점 더 성공하고 드디어 재벌가의 딸인 윤다은과 결혼한다는 것도 알았다. 지원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하루에게도 아빠가 누군지 말하지 않았다. 다만 매년 수국이 피는 6월이면 조용히 꽃을 사서 창가에 두었다. 아이에게는 이렇게만 말했다. 내 아빠는 수국을 좋아했단다. 2023년 가을. 하루가 4살이 되었을 무렵 지원은 한 인터뷰 기사에서 민국의 결혼식을 본다. 사진 속 그와 다은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순간 하루가 다가와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그 질문 하나에 지원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다. 그녀는 결심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아이에게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자. 그렇게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서울로 향했다. 내해전 등을 돌렸던 그 남자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
그날 그녀는 조용히 돌아왔다. 신랑 강민국 씨,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웨딩홀 안의 사회자가 힘차게 외쳤다. 하객들의 박수가 쏟아졌고 스포트라이트가 정원 쪽 출입문을 향해 비춰졌다. 음악이 울리고 윤다은은 천천히 단상 쪽으로 걸어가며 민국을 기다렸다. 하지만 민국은 아직도 정원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마음은 더 차가웠다. 그 앞엔 아직도 서지원과 강하루가 있었다. 지원은 말없이 아이를 안고 있었고 하루는 아빠를 향해 작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아빠, 진짜 나 몰라요? 그 말에 민국은 숨을 멈췄다. 하루야. 이름을 불러보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단어는 입안에서 사라져버렸다. 뒤늦게 달려온 직원이 민국을 재촉했다. 신랑님, 모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제야 민국은 현실로 돌아왔다. 지원에게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발걸음을 떼려는 찰나 하루가 갑자기 정원 문을 박차고 안으로 달려갔다. 하루야, 안 돼. 지원이 소리쳤지만 아이는 너무 빨랐다. 웨딩홀 중앙. 사회자와 하객들 사이로 조그만 아이가 나타났다. 작은 발걸음이 단상을 향했고 곧 모든 조명이 그 아이를 비췄다. 정적이 흘렀다. 하루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망설임 없이 말했다. 아빠, 왜 나 몰라요? 나 강하루예요. 아빠 성이에요. 호란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윤다은은 당황한 얼굴로 민국을 바라봤고 사회자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 말을 잇지 못했다. 곧이어 지원이 뛰어 올라왔다. 아이를 안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그녀는 더 말하려 했지만 바로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또 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구나. 오미자 여사, 민국의 어머니였다. 앞줄에 앉아있던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원을 가리켰다. 너 아직도 창피한 줄 모르니? 내가 이 결혼식까지 망치려고 나타난 거야? 하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꼭 안았다. 하루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장모를 바라보다 말했다. 할머니, 나 나쁜 거 안 했어요. 엄마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에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만하세요. 모든 시선이 돌아간 곳엔 수트 차림의 남자 한 명이 서 있었다. 이준서. 지원의 사촌 오빠였다. 나는 4해 전 사진 속 남자입니다. 지원이랑 함께 찍힌 그 사진. 내가 이모의 아들이란 사실, 강민국 씨는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습니까? 민국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4해 전, 누군가 사진을 조작해 마치 지원이가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꾸몄죠. 하지만 전 그냥 가족이었습니다. 친오빠처럼 지원이를 챙기던. 지원의 손이 떨렸다. 이준서는 말을 이었다. 이 사진을 만든 사람, 윤다은 씨의 친구, 최소영 씨였습니다. 모든 걸 그녀가 계획했죠. 오미자 여사께서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숨기라고 했습니다. 민국 씨가 성공하려면 지원은 짐이라며. 홀 전체가 조용해졌다. 누군가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다은은 창백해진 얼굴로 소영을 바라봤고 소영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민국은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왔다. 잠시 아이와 눈이 마주쳤고 그는 무릎을 꿇었다. 하루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았어. 하루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요. 엄마가 말했어요. 아빠가 알게 되면 분명히 오실 거라고.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말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민국을 바라봤다. 이젠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진실이 드러난 순간 4해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질 뿐이었다. 하객들 중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이윽고 몇몇이 따랐다. 이것은 축하가 아니라 진실에 대한 응답이었다. 윤다은은 조용히 반지를 빼고 민국에게 다가와 말했다. 난 당신이 누굴 사랑했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각자의 길로 갑시다. 그녀는 당당하게 무대를 내려갔다. 민국은 천천히 일어나 지원에게 다가갔다. 지원아, 이제야 내가 모든 걸 봤어. 너무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어.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민국 씨,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아이는 당신을 아빠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단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은 하루의 아빠예요. 이제부터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줘요. 민국은 고개를 숙였다. 이날 결혼식은 끝이 났지만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 열리고 있었다. 결혼식 이후 강민국은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투자 설명회, 방송 출연, 심지어 회사 회의까지 모두 부대표에게 맡겼다. 대신 그는 매일 인천의 작은 공방 근처를 서성였다. 처음에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다. 서지원이 퇴근할 때쯤이면 그녀가 아이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루가 제잘거리면 지원은 가끔 웃었고 그 웃음은 민국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어느 날 그는 작은 쇼핑백 하나를 공방 문 앞에 두고 돌아섰다. 그 안엔 하루를 위한 작은 손뜨개 모자와 직접 쓴 짧은 편지가 있었다. 처음 아빠가 된 마음으로 미안하고 고맙다. 지원은 그 쇼핑백을 발견하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을 열어 안으로 들였다. 그 이후로도 민국은 매일 무언가를 놓고 갔다. 간식, 어린이 책, 손수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물건들은 매번 자리를 옮겨 공방 안으로 들어갔다. 몇 주 후 지원은 감기에 걸려 고열로 쓰러졌다. 하루는 놀라 울고 있었고 마침 배달 음식을 가져오던 이웃이 민국에게 연락을 해주었다. 그날 밤 민국은 그녀의 아파트에 들어와 직접 죽을 끓였다. 아이를 재우고 젖은 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너무 늦게 왔다. 나. 지원은 눈을 감고 누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은 그가 아직도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너를 믿지 못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 단 한 번만이라도 내게 물었더라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는 자신의 말에 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냥 오래 참았던 마음을 풀어내고 싶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한결 나아진 얼굴로 민국에게 말했다. 하루는 당신을 아빠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예전처럼 받아들이진 못할지도 몰라요. 민국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지금은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그냥 곁에 있게만 해줘. 하루 곁에서 널 멀리서라도 바라볼 수 있게만. 그날부터 민국은 매주 주말마다 하루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도서관에 가고 공원에서 자전거를 가르치고 아이가 좋아하는 공룡 전시도 데려갔다. 하루는 점점 더 밝아졌고 지원은 그 변화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가끔은 아이가 잠든 뒤에 공방에서 혼자 민국이 남긴 쪽지를 읽었다. 하루가 웃는 걸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강했는지 느낀다. 널 미워했으면 편했을 텐데 나는 아직도 너를 존경해. 그 말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처럼 스며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미자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뇌출혈 초기 증상. 다행히 큰 위기는 넘겼지만 의사는 스트레스와 무리한 일정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지원은 고민 끝에 하루를 데리고 병문안을 갔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오미자 여사는 고개를 돌렸다가 깜짝 놀랐다. 하루? 하루는 수줍게 인사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 말에 여사는 눈물을 터뜨렸다. 지원은 묵묵히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말했다. 하루에게 할머니를 숨기고 싶진 않았어요. 오미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하루의 손을 잡았다. 내가 너무 나빴지. 너희를 그렇게 밀어냈던 게 벌을 받는 것 같아. 지원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움은 오래가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의 상처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아요. 그녀는 말을 잇기 전에
하루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이 아이가 아빠 없이 컸다는 것. 그걸 만든 건 당신이었어요. 그 무게는 당신도 안고 가야 해요. 오미자 여사는 눈을 감고 흐느꼈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며칠 후 민국은 지원에게 말했다. 엄마가 널 만나고 싶대.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처럼 도망치지 않는다면 들어볼 수 있어요. 민국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 어디에도. 한 달 후 민국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정장도 입지 않고 메이크업도 하지 않았다. 기자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서지원 씨와 아들 강하루 군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기 위함입니다. 제 잘못으로 인해 한 여성의 삶이 무너졌고 한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이제라도 그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기자 중 하나가 물었다. 서지원 씨와 다시 결혼하실 생각이신가요? 민국은 망설임 없이 답했다. 그건 그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그녀의 남편이기보다 하루의 아버지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지원은 그 회견을 영상으로 지켜보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느꼈다. 기억은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누군가의 용기, 누군가의 후회,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이 있다면 기억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늦겨울, 서울의 하늘은 더 이상 눈도 비도 내리지 않았다.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인천의 작은 골목에 있는 하루공방은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서지원은 새벽부터 아이용 베개에 자수를 놓고 있었다. 옆방에서는 강하루가 아빠와 함께 레고를 조립하며 깔깔 웃고 있었다. 아빠, 이건 우주선이야. 근데 바퀴도 있어. 그럼 이건 하늘도 날고 땅도 달리는 우주탱크인 거지. 우와, 우리 만들자. 그 웃음소리에 지원은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민국은 매주 주말이면 공방을 찾아왔다. 하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작은 집안일도 도와주었다. 지원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꾸준한 태도와 눈빛에서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지원은 하루가 잠든 밤 민국에게 물었다. 민국 씨, 만약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국은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너무 이기적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함께 걸을 수는 있어. 너의 속도에 맞춰서, 하루의 걸음에 맞춰서.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나도 바라는 거예요. 며칠 후 강하루는 유치원에서 가족 발표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부모를 초대해 가족을 소개하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노래도 부르는 날이었다. 지원은 조용히 민국에게 말했다. 하루가 아빠랑 같이 무대에 서고 싶어 해요. 민국의 눈이 커졌다. 정말? 네, 이번엔 당신도 하루의 가족으로 당당하게 서야죠. 발표회 당일. 하루는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하루입니다. 이건 우리 엄마예요. 항상 웃으면서 힘든 일도 참는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건 우리 아빠예요. 예전엔 나랑 같이 못 있었지만 지금은 매일 같이 있어줘요. 아이의 말에 몇몇 부모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하루는 끝으로 말했다. 우리 집은 작고 옛날처럼 살진 않지만 지금은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웃어요. 그래서 난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 무대 아래에서 민국과 지원은 동시에 아이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다. 지원의 손을 민국이 살짝 잡았다. 이번엔 그녀도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봄이 왔다. 하루공방은 벚꽃 엽서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지원은 다시 동화책을 쓰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수국 정원에서 태어난 아이 강하루. 그 이야기를 매일 밤 민국이 아이에게 읽어주었고 하루는 언제나 마지막 장면에서 물었다. 진짜 수국 정원은 어디 있어요? 민국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세 가족이 함께 만드는 거야.
조그맣지만 진짜 예쁜 정원. 어느 날 지원은 민국에게 말했다. 하루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셋이 여행 한번 가요. 그때처럼 아무 계획도 없이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민국은 조용히 웃었다. 그래. 이번엔 끝까지 함께 갈게. 봄비가 내리던 날 하루가 처음으로 보조 바퀴 없이 자전거를 탔다. 공원 한복판에서 민국이 손을 놓자 아이는 혼자 앞으로 달려나갔다. 몇 미터 가다 멈춰서 뒤를 돌아봤다. 엄마, 아빠, 나 했어. 나 혼자 달렸어. 지원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민국은 카메라로 그 모습을 담았다. 비는 내리고 있었지만 사람은 비를 맞은 줄도 몰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루가 물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민국은 아이를 안으며 대답했다. 그래, 하루야. 우리 진짜 가족이야. 이제는 누가 뭐래도 절대 멀어지지 않을 거야. 지원은 그 말에 조용히 덧붙였다.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만드는 거야. 새로운 하루를. 민국은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래. 매일이 너와 하루의 이름처럼 새롭고 따뜻했으면 좋겠어. 그날 밤 민국은 마지막으로 쓴 편지를 지원에게 건넸다. 지원아, 널 다시 붙잡으려 하지 않을게. 대신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언제나 옆에서 같은 하늘을 보면서.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된 게 아니라 처음으로 진짜 함께하는 거야. 지원은 조용히 그 편지를 읽고 접었다. 창밖에는 더 이상 비도 눈도 내리지 않았다. 밤하늘엔 별이 떠 있었고 창문엔 따뜻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